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정부가, 회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한 지금 회의를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금 회의를 했고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근데 이게 한국투자증권만 이럴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0년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 주를 공매도하면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속이고, 예, 거래를 위반을 한 행위인데요. 한투증권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88만 주, 한국전력, 예, 196만 주, KB금융 244만 주, 이런 다른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미래에셋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공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 939개사에 1억 4천만 주, 뭐 금액으로 치면 거의 6조 가까이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공매도를 실행을 하면서 제한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이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위반 종목이 공개된 건 지금 처음인데요. 한투증권은 지난 2월 해당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증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증선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이 공매도 실행 대상 주식을 이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된 주식이 일반 매도로 둔갑을 해서 시장에 대거 풀린 셈입니다. 이 경우에 주가는 하방 압력을 당연히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 물량처럼 속여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공매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이 일어난 주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3년간 2,552만 주가 대상이 됐고요. 이 리스트를 보면 공매도 제한 위반 수량이 1,000만 주를 넘긴 종목은 보시면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385만 주가 실매도인 것처럼 공매도가 됐습니다. 기아차도 179만 주, 셀트리온도 거의 100만 주, 신한지주가 279만 주,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한투증권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기간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딱 맞아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2017년 11월 286만 원이던 주가, 물론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5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 기록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가 하락 영향이 겹치면서 2020년 3월 42,5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왕창 벌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죠. 합법적인 공매도도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주가에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 비정상적인 공매도까지 덮쳐가지고 평가손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증권사,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증권사만 그렇겠냐? 다른 증권사는 괜찮겠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도 뭐 정직하게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투증권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공매도 호가 표기를 하지 않아서 마치 실매도인 것처럼 시장에 물량이 나온 사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주가 조작,
예, 시세 조정 이런 목적이 아닌 직원의 단순한 실수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의 이 고질병인 이 불법 공매도, 예, 뭐 합법적인 공매도만 해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불법 공매도까지 계속 근절되지 않은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이 솜방망이 처벌, 그 다음에 비공개 관행,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뭐 과태료, 그 다음에 낮은 수위의 처벌만 단행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뭐 과태료라는 게 기업에 뭐 10억 해봐야 이게 뭐 영향을 받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몇 천억씩 흑자나는데 10억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게 일단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는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뭐 벌금, 과태료 조금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이 22개 기관은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다 피해갔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당국이 해당 기관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과정 외 정보는 지금 누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다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등 벌칙으로 치렀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의미가 없다. 이미 뭐 좀 처벌이 다 끝났는데 뭘 이런 거 다 계속 공개하고 하냐. 이건 그냥 금융당국과 금감원하고 그냥 시시돼서 일때까지 다 이렇게 잘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가 차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아예 합법적인 공매도라 하더라도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제 우리나라도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영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긴 했지만,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장 금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경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 방문을 해가지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라. 물론 이거 뭐 정치적 요소도 다분히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만간에 오늘 정부 당국자 긴급회의 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회의 결과가 오늘 아마 오후에 브리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